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1.8%로 청년 버팀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이자 납입 알림톡이 날아왔는데 금리가 2%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청년 버팀목 금리가 올랐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2024년 청년 전세대출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세대출 받는 순서부터 정부 지원 청년 전세대출, 지자체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보증료 지원 사업까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전세대출과 혜택 알아가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전세대출에 대한 영상을 정말 다양하게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세대출 어떻게 받아요? 라는 댓글이었거든요. 전세대출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받는 순서부터 정리 먼저 해드릴게요. 참고로 전세대출 상환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면 전세대출은 만기 상환 방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1억에 2%로 빌렸다고 치면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1억을 넣어주거든요. 내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1억을 빌렸고 집주인은 은행으로부터 1억을 받았고, 그럼 나는 은행에게 2년 동안 1억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16만 원씩 주고 집에서 나갈 때 집주인에게 1억을 돌려받아 다시 은행에게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2년 동안 지출한 돈은 은행에서 빌린 돈 1억에 대한 이자밖에 없다는 사실 이해되셨죠? 그럼 바로 전세대출 받는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전셋집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현금이에요. 보통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 정도거든요. 만약 내가 1억짜리 전셋집을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대출은 최대 80%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1억의 80%인 8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2천만 원은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준 8천만 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2천만 원을 합해서 이 1억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전셋집을 알아보기 전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 이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1,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얼마짜리 전셋집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똑똑 계산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할인 계산기에 들어간 후 할인 퍼센트를 대출 한도인 80%로 적고 최종 가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1,500만 원으로 적으면 이게 거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절대 광고 아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라서 이렇게 금액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산하면 전세보증금 계산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 어플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현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의 보증금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전세대출을 찾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세대출은 많지만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청년분들에겐 정부 지원 전세대출을 권유하는 편이고, 권유? 아니요, 강요합니다. 저는 청년분들에게 무조건 정부 지원 전세대출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청년버팀목과 중기청 전세대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세대출에 대한 설명은 이 순서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눌러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했고 내 상황에 맞는 전세대출이 어떤 건지 확인했고 대략적인 이사 날짜까지 정했으면 이제 부동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세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사를 갈 집 주변의 부동산에 가서 저 10월 1일이 이삿날인데 허그 청년버팀목이 가능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로 방 2개짜리 빌라가 있나요? 이렇게 자세하게 조건을 얘기하면 중개원분이 내 조건과 대출 조건에 딱 맞는 집을 체크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만약 가능한 집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 가면 돼요. 저도 이번에 이 집 이사할 때 정말 많은 부동산에서 거절을 당했거든요. 진짜 근방에 있는 부동산 싹 다 전화하고 방문해서 알아봤는데도 딱 한 부동산만 가능한 집이 있어서 계약하고 문제없이 이사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부동산 방문할 각오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중개원과 여러 집을 구경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그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서는 나와 중개인, 집주인 이렇게 셋이 다 모였을 때 작성을
작성을 하는 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날짜와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 마음에 들어서 계약할 거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이 집 못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가계약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미리 넣어 놓는데,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정도예요. 만약 집 보증금이 1억이면 계약금은 보통 1,0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은 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에요.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서 작성할 때 나머지 900만 원을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주면 계약서 작성은 끝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무조건 10%는 아니고 5% 혹은 10%인데요. 저는 이 집 계약할 때 계약금 5%로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중개원에게 저 지금 가능한 현금이 계약금 5%밖에 안 돼서 혹시 5%도 가능할까요? 라고 미리 물어보셔야 돼요. 계약금이 무조건 10%라고 알고 있는 집주인도 많고 이 계약금으로 개인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개원에게 미리 말을 해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영수증을 받을 거예요. 이 서류들을 잘 챙겨서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돼요. 전입신고 아니고요, 확정일자예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오늘 이사했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라는 뜻이고, 확정일자는 내가 이 날짜에 이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라고 주민센터를 통해 법원에 신고하는 게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게 무슨 서류를 받는 건 아니고 전세계약서에 주민센터 방문한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 받는 거거든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신분증이랑 서류 챙겨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고정 댓글에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도로명 사이트에 새로 계약한 집의 도로명 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맨 오른쪽에 더보기를 누르면 관할 주민센터가 나와요. 이거 보고 확정일자 받으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전세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금 영수증 받았고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았으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건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버팀목이나 중기청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이 시점에 바로 은행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 리스트 받고 다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플 접속해서 대출 신청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요청하는 대로만 하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버팀목이나 중기청을 받으실 분들은 은행 방문 전에 기금 이든든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사전 자산심사 신청을 넣어야 돼요. 개인적인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기금 이든든에서 알아서 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해서 심사 요청을 하면 보통 다음날에 결과가 나와요. 적격심사 승인이 되었다면 바로 은행 방문하시면 되고,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재심사 넣으면 빠르게 처리를 해주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적격심사가 승인되었으면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 다 들고 은행 가서 저 허그 청년버팀목 받으러 왔는데요, 저 중기청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상담을 시작하면 되고, 은행에서 우리는 청년버팀목 안 해요, 혹은 중기청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하면 다른 은행을 가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A은행에서 거절당했는데 B은행에서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은행 방문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일단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저도 이사 전날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어요. 진행 상황이 너무 궁금하면 은행에 전화해서 진행 상황 물어보면 되고요. 저는 이사 전날에 허그에서 자산심사 최종 완료 카톡을 받았고, 이삿날 오전에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발급되었다는 카톡과 국민은행 측의 대출 실행 카톡 이렇게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 담당 직원분께 따로 전화가 올 건데 나머지 잔금 입금했냐, 등본은 언제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등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에 맞춰서 나머지 잔금은 집주인에게 입금해주고 이사 마무리하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은행에 등본까지 제출하면 전세대출은 진짜 끝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풀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캡처해 놓으실 분들은 이 부분 캡처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전세대출이 바로 이 청년 버팀목이죠. 이 청년 버팀목은 미혼, 기혼 둘 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예비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데, 이 소득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가 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작년 소금원 기준인데, 현 직장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으면 현 직장 월급 곱하기 12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대출 금리는 2%에서 3.1%인데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참고로 청년 버팀목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라서 일반적인 변동금리랑은 다르고, 오히려 은행 직원분이 청년 버팀목이나 중개청은 변동금리이긴 한데 잘 변동이 안 되는 금리라서 거의 고정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던 금리인데, 작년 8월 30일에 1.5%에서 1.8%로 인상을 했고, 이번 2024년 8월 16일에 2%로 한 번 더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금리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전세대출보다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보증금 3억 이하인 집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과 전세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당연히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회 연장해서 총 10년 동안 이용 가능한데, 연장 시점에 내가 만약 34세 이상이 되어도 연장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보증기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초년생 홍길동이 전세대출 2억을 받으러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어떤 은행이 사회초년생에게 2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은행에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라고 은행에 보증을 해주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허그와 HF인데요. 이 공공기관이 홍길동은 대출을 해줘도 안전한 사람이야 라고 보증을 해줘야 은행에서도 홍길동과 보증기관을 믿고 돈을 대출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두 곳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허그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HF는 전세대출만 해주는데, 이 두 기관의 차이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주냐 안 해주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세대출 한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허그는 대출 한도를 내줄 때 내가 신청한 집의 안전도에 따라 한도를 내어주고, HF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 등을 보고 대출 한도를 내어준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적거나 무직이신 분들은 보증기관을 HF로 신청하는 것보다 허그로 신청하는 게 한도가 더 잘 나오고, 저도 무직인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를 계약해서 허그로 진행을 했더니 문제없이 2억 다 실행이 되었어요. 청년 버팀목이 가능한 은행은 총 7곳이 있고, 이사할 집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연차를 쓰더라도 무조건 도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됩니다. 자, 청년 버팀목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인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이에요. 금리는 1.5%로 전세대출 중 가장 금리가 낮고, 이것도 변동금리라 작년에 한 번 인상이 된 금리예요. 대신 금리가 낮은 만큼 조건이 타이트한데, 연봉 3,500만 원 이하,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예비 세대주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년 버팀목과는 다르게 중기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서 나이를 연장해주고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집만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까지입니다. 사회 연장해서 총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청년 버팀목과 마찬가지로 중기청도 보증기관이 허그와 HF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보증기관에 따라 한도도 달라져요. 보통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80%만 대출이 가능한데, 중기청은 보증기관이 허그일 때 보증금의 100%, HF일 때는 80%까지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쉽게 말해 내가 1억짜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기관이 허그면 대출이 1억까지 가능하고, 보증기관이 HF면 대출이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증은 100%가 가능한 허그 중기청 같은 경우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 자체가 안전한 집이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융자가 적거나 아예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볼 때 중개원에게 꼭 중기청 100% 가능한 집이 있는지 확인
확인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은행이어도 허그 중기청을 취급하는 지점과 취급하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 대표 콜센터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기청 또한 가능한 은행이 총 7곳이고 이사갈 집이 위치한 도 내 영업점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생애 딱 한 번만 이용이 가능한 대출이라는 점, 하지만 또 한 번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요. 세 번째는 각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협약 전세자금 보증입니다. 이 대출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HF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인하받는 전세자금 보증 상품이에요. 지정된 은행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학생도 가능하고 지원해주는 이자가 크고 나이 제한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버팀목이나 중기청 조건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전세보증 사업을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캡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캡처를 해놓으시고 이 공식 사이트 링크와 네이버의 정부 지원 전세보증 2개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건데 네이버 링크가 내용이 더 자세하니까 이 링크는 꼭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예정이세요? 만약 여러분이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면 미리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인데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까 전세대출 신청하면서 보증보험도 가입하실 분들은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링크도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세대출 받는 순서, 정부지원 청년 전세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보증료 반환 사업까지 싹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적어드리거든요. 그런데 은행 내부 기준이나 규정들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꼭 은행 고객센터 전화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싹 다 한번 정리해서 Q&A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